VIP들이 왔을 때 의전용 차량들이 늘 필요합니다. 그럼 차량을 사실을 행사하는 관계자가 차량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보통 후원을 받습니다. 행사하는 기간 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그 기간 동안 잠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잠깐만 쓰고 일주일밖에 안 썼다고 치더라도 일주일 후면 사실 그 차는 중고차가 됩니다. 이럴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과연 일주일 지난 새 차지만 누군가가 먼저 탔던 일주일 지난 차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실제로 APEC 회담 때 VIP 의전용 차량을 두 회사가 제공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기 각 회사의 최고의 차량을 제공했었고요. 근데 처리하는 과정이 좀 달랐습니다. 한 회사는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던 방식이라는 게 일주일 지난 중고차니까 렌트카 회사랑 협상을 해서 통으로 다 넘기는 거였습니다. 이건 늘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회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물건을 만들 때부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차에다가 박아놨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에 제공하는 의전용 차량은 뭐 하루아침에 결정돼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계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 때부터 어떤 행사에 나가는 차인지를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서 구별을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차, 그렇게 VIP들이 타는 차를 이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팔았습니다. 한 회사가 이걸 중고, 일주일 쓴 중고라는 데 문제를 맞춰서 중고차의 개념으로 렌트카 회사에 넘겼다면 다른 한 회사는 이걸 중고라는 개념을 버리고 리미티드라는 의미만 살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세계적인 VIP가 탔던 그 흔적을 갖고 있던 그 차를 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똑같은 일주일 된 차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일주일 된 중고차를 탈 거냐 아니면 세계적인 VIP가 탔던 아주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탈 거냐 이건 서로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덕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팔았던 이 회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물량을 다 선주문 받았습니다. 행사도 하기 전부터 이미 선주문 다 받아놓고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행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누리고 뭐 명분도 살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사도 했기 때문에 실리까지 살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살려고 했다가 못 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줄 서 있던 사람들 다른 경쟁사 회사 제품 사도록 가만 안 놔뒀겠죠. 어떻게든 좀 더 싼 프로그램을 제공하든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라도 소비자를 잡았겠죠. 사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이익을 가지고 어떤 회사는 그렇지 못하는 애가 결정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겪다 보니 관성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그 회사도 작년에 G20 할 때, G20 국제행사 할 때도 두 회사가 모두 의전용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배운 건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작년에 할 때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든 문제건 관성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것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점점점 나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경쟁자가 더 새로운 답, 더 창조적인 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을 때 과거의 관성적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도태되고 뒤에 처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뭐 세계적인 큰 기업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도 흥미로운 선택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보통 그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웬만큼 다 자라서 수확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태풍이 불면 이제까지 키워놨던 그 모든 열매들이 떨어지거나 상처를 입어서 손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때 모든 농부들, 아마 가을에 태풍을 맞은 모든 과일 재배하는 농부들은 아마 울거나 하늘 쳐다보고 원망하거나 뭐 아마 이런 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농부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보통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다가 그 과일 주스 만드는 회사에 팔기도 하는데 그런 건 거들떠도 보지 않고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것들만 정성껏 딴 다음에 이걸 박스가 아니라 한 개씩 개별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박스로 팔지 않고 한 개씩 개별 포장을 해서 그것도 백화점에다가
평소에 납품하는 가격의 10배 정도 뒤에 동그라미를 붙인 채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백화점이 받아줄 리 없었겠죠. 하지만 백화점에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서 제공했더니 백화점은 납품을 받았고, 그렇게 백화점에 입점한 그 사과는 놀랄 만큼 빨리 팔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과들은 모진 태풍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던 애들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거나 승진을 준비한다거나 뭔가 당신의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사과를 선택하라고. 순식간에 사과는 농산물에서 부적이 된 겁니다. 농산물 가격치고는 굉장히 비싸지만 부적 가격치고는 뭐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부는 손해보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거는 창조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되려면 문제를 달리 푸는 법,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걸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서 다른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기조차도 기회로 만들어내는 숨은 능력이고, 그 능력을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부릅니다. 고창의 한 공무원은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축구를 보러 간 겁니다. 축구장에 파란